요즘 기술업계 이야기하면 정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연초에 CES에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계획을 딱 발표하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출렁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정말 다들 난리였죠. 이걸 보면서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말 이쯤에서 정점을 찍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걸까? 이 논쟁이 다시 정말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그 논쟁의 핵심에 아주 흥미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숨어 있어요. 지금까지 AI 경쟁이 계산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더 빨리 더 복잡한 문제를 푸느냐의 싸움이었다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다른 차원의 문제요? 바로 AI의 기억력 문제입니다. 아, 기억력. 단순히 연산 속도를 높이는 걸 넘어서 AI가 저랑 나눴던 지난 대화나 작업했던 내용들, 그 맥락을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 그게 중요해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의 지용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칩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업계에서는 이 새로운 개념을 맥락 메모리, 그러니까 컨텍스트 메모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개념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제 AI 산업은 GPU라는 삽을 사는 단계를 지나서 거대한 창고를 짓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죠. 네, 곧 시장에 등장할 차세대 메모리 기술에 대한 중요한 힌트도 있으니까요. 오, 정말 흥미롭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현재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금까지 AI를 돌리는 핵심 부품, 이거 딱 두 가지로 요약됐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연산을 처리하는 두뇌, GPU, 그리고 그 두뇌를 바로 옆에서 돕는 초고속 메모리, HBM. 이 둘의 조합이 사실상 전부였죠. 그랬죠. 그 조합이 AI 성능을 결정했으니까요. 그런데 AI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텍스트만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이미지, 영상, 소리까지 다루는 멀티모달로 진화하고 있잖아요. 네네. 심지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랑 그 맥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 프로젝트 계획안 바탕으로 오늘 회의록 요약해서 이메일 초안 좀 써줘 같은 거요? 바로 그거죠. 그런 복잡한 요구를 하려면 AI가 지난주 프로젝트 계획안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계가 온 거군요. 기억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병목 현상으로 떠오른 기억의 한계입니다.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이해하려면 키 밸류 캐시, 그러니까 KB 캐시라는 개념을 알면 좋은데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AI가 대화하거나 작업할 때 중간 생각이나 계산 결과를 임시로 적어두는 포스트잇이나 메모장 같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긴 글을 쓸 때 앞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계속 다시 보면서 맥락을 이어가는 것처럼 AI도 이전에 계산했던 값들을 그 메모장에 저장해두고 계속 참고하는 거군요. 네, 그걸 매번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점점 퍼지는 메모장을 둘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둘 곳이 없다니요? 현재는 이 KV 캐시를 아주 비싸고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HBM에 저장하고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간단한 메모지를 잔뜩 쌓아두는 꼴이네요. 하하,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작 VIP 손님, 그러니까 핵심 연산이 써야 할 공간을 자질구레한 메모지가 다 차지해서 호텔 전체 효율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 귀한 HBM 공간이 이런 임시 기록들로 가득 차버리니까 정작 핵심 연산을 해야 할 GPU에 제대로 일을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GPU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요? 네, 제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접 이제 AI 기술의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메모리다 라고 선언할 정도였으니까요.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엔비디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건가요? 단순히 HBM을 더 많이 붙이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아키텍처 베라 루빈에서 아주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베라 루빈이요? 네, 바로 그 메모장, 즉
KV 캐시만을 위한 전용 저장 플랫폼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HBM이라는 핵심 작업 공간은 그대로 두고요. 그 바깥에 생각의 흐름을 기록하는 거대한 보조 기억 장치를 따로 붙여주는 거죠.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책상, 즉 HBM은 그대로 두고 그 바로 옆에 언제든 참고할 수 있는 거대한 서재, 즉 맥락 메모리를 통째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렇게 기억 장치를 밖으로 빼내면 필요할 때마다 그 서재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는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새로운 아키텍처의 핵심 기술이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엔비디아는 블루필드라는 데이터 처리 전용 반도체랑 도카라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블루필드랑 도카요. 네, 이걸로 GPU가 신경 쓰지 않도록 이 서재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만든 거죠. GPU가 3일 전에 나눴던 대화 기록 좀 줘 라고 요청하면 이 똑똑한 관리 시스템이 빛의 속도로 찾아서 대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U는 핵심 연산에만 딱 집중하고 데이터 정리나 기억 관리는 옆에 있는 똑똑한 기억 비서가 다 알아서 해주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에요. 얼마나 달라지는데요? 기존 구조에서는 GPU 하나가 접근할 수 있는 맥락 메모리가 약 1TB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구조를 도입하면 무려 16TB, 16배로 늘어납니다. 와, 16배요? 네, AI가 당신과의 과거 대화, 당신의 취향, 심지어 숨은 의도까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개인화 AI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엄청나네요. 결국 메모리 용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GPU가 핵심 연산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까지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시스템 성능이 최대 5배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런 맥락 메모리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져요. 어떤 질문이죠? 그럼 그 거대한 서재는 어떤 책장으로 채울 것인가? 즉, 어떤 기술로 그 저장 공간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죠. 여기서 시장이 주목하는 차세대 반도체가 바로 HBF, 즉 고대역 폭플래시 메모리입니다. HBF요? HBM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는데요. 둘의 차이가 뭔가요? 이게 결국 HBM을 대체하게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팀 동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팀 동료요? 네, HBM은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높이 쌓아서 속도를 극대화한 메모리예요. 아주 빠르지만 비싸고 용량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HBF는 낸드 플래시를 수직으로 쌓아서 용량을 극대화한 메모리입니다. 속도는 HBM보다 조금 느리지만 훨씬 저렴하게 엄청난 대용량을 구현할 수 있어요. 아하,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가장 빠릿빠릿해야 하는 핵심 작업은 속도에 특화된 HBM, 즉 책상에서 처리하고 방대하지만 가끔 참고만 하면 되는 데이터는 대용량에 특화된 HBF, 그러니까 서재에 보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새로운 메모리 구조에 정말 안성맞춤인 기술이죠. 와, 정말 딱 들어맞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열광하는 겁니다. 현재 이 HBF 기술의 선두주자가 SK 하이닉스랑 낸드 플래시의 원조격인 샌디스크 연합이거든요. 샌디스크요? 네, 여기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내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건 AI 반도체 사이클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훨씬 더 길고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정말 놀랍네요. 저는 아직도 샌디스크 하면 대학교 때 과제 담아 다니던 작은 USB 메모리가 먼저 생각나는데 하하, 그렇죠. 다들 그럴 거예요. 그 낸드 플래시 기술이 이제 AI의 거대한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다니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최근 관련 기업들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대한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은 HBOM에만 그치지 않아요. 분리된 메모리, 즉 HBOM과 GPU가 원활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그 사이를 잇는 고속도로, 그러니까 고속 일반 D램의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파이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서 그 유명한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AI 산업이 금을 캐는 삽을 사던 단계에서 캐낸 금을 보관하고 처리할 창고를 짓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네, 이제는 도구뿐만 아니라 거대한 인프라 자체가 더 중요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시장에서 극심한 메모리 수급 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서버용 디램 가격이 최대 140%, 기업용 SSD 가격은 9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고요. 와, 140%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공급 부족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최소 2027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점입니다. 2027년까지요? 정말 심각하네요. 네, 이미 올해 생산될 메모리 물량은 사실상 전부 팔렸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심지어 내년 물량까지도 올해 안에 계약이 완료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의 AI 서비스를 위해서 메모리를 그야말로 싹쓸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였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가 단지 메모리 반도체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이죠. 이 새로운 창고를 지으려면 전기도 더 필요하고 냉각 시스템도 달라져야 하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AI 인프라 전체가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에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물리적인 AI가 현실 세계에 등장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이 로봇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학습하려면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하겠죠. 업계에서는 로봇 한 대에만 낸드 메모리가 무려 2TB까지 탑재될 수 있다고 봐요. 로봇 한 대예요. 네, 이게 수백만 수천만 대로 확장된다면 메모리 수요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럼 그 모든 걸 감당할 전력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도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방식을 800V 고전압 직류 HVDC 구조로 전환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전기를 보낼 때 손실되는 양을 최소화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전기차에 먼저 적용되던 기술이 이제 데이터 센터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전력 효율을 높이고 그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당연히 발열 문제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아낀 전력마저도 결국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니까요. 기존의 방식처럼 팬을 돌리거나 냉수를 끓여다 쓰는 걸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칩 자체를 특수 액체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새로운 액체 냉각 기술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죠. 전력, 냉각까지 정말 인프라 전체가 바뀌는군요. 또 다른 변화는 없나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연결 기술입니다. 이 모든 고성능 칩들이 제 성능을 내려면 칩과 칩 사이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야 해요. 아,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빨라져야 하는군요. 맞아요. 그런데 기존의 구리선은 이제 속도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구리선을 빛으로 대체하는 광연결 기술, 즉 CPO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빛으로요. 네, 쉽게 말해서 칩들 사이에 데이터가 다니는 도로를 구리선 도로에서 KTX가 다니는 광 케이블 고속철도로 바꾸는 혁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하자면 GPU의 연산에서 시작된 AI 혁명이 이제는 AI의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로 옮겨갔고 이 거대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 냉각, 통신에 이르는 인프라 전체가 전례 없는 업그레이드 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주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AI 경쟁의 중심축이 GPU의 연산 능력에서 이제는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능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맥락 메모리라는 새로운 개념이 반도체 설계를 근본부터 바꾸고 있고 이는 HBM 같은 차세대 기술의 등장을 이끌고 있죠. 이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넓고 깊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예요. 이제 단순히 성능 좋은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시대를 지나서 거대한 AI 시스템이라는 건물을 통째로 설계하고 짓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우리의 과거 대화, 취향, 심지어 작업 중의 생각의 흐름까지 모두 기억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개인화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AI가 편리한 비서를 넘어서 우리의 사고 과정 자체에 깊숙이 통합된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질문에 답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도 깊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